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미국으로 취직하는 3가지 대표적인 루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미국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3가지 루트에서 어떻게 다른 비자를 지원하게 되는지, 그리고 각 비자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위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행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해 보셨던 분들께는 이번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루트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로 지원을 해서 바로 취직이 되는 경우예요. 보통은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한 3년에서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루트인데,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끔씩 아마존 같은 회사에서 채용 이벤트를 한국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외 기업에서 한국으로 직접 채용 이벤트를 오는 경우에 이제 경력자들을 위주로 그 채용 이벤트에 메일로 초청을 보내고는 하는데, 초청도 받았고 인터뷰도 열심히 준비해서 패스했고 그 다음에 비자까지 H1B 추첨을 통해서 그 선택이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되겠죠. 벌써 뭔가 관문이 많은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H1B라는 미국의 노동 비자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루트에서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경력 단절이 없다는 거겠죠. 중간에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미국에 채용이 돼서 미국에서 또 계속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경력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은 H1B 추첨이겠죠. 역시 4월까지 지원을 마감을 해서 만약에 선발이 되면은 그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미국이 아닌 다른 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주재원 비자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긴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H1B를 통해서 바로 취직하는 거에 조금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사람에 따라서는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일을 바로 하는 게 트랜지션이 조금 빡셀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성인이 돼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은 아무래도 문화나 언어적인 부분에서 배우고 적응해 나갈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직장에서의 어려움까지 바로 더해지는 거니까 사실 그 적응하는 기간이 더욱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개인에 따라서 뭐랄까 하드코어하게 바로 힘든 상황에 딱 던져져서 적응을 자기가 서바이벌을 해내야 된다 할까? 뭐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요. 또 회사 내에서의 조직 문화나 일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같은 것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의 어려움이 한 방에 이렇게 같이 몰려온다는 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H1B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배우자 비자 H4의 경우는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뭐 이제 회사에 들어오셔서 회사가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면은 이제 영주권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는 한데, 그 영주권 수속이라는 게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회사에 따라서는 영주권 지원을 바로 안 해주거나 혹은 아예 안 해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커리어나 가시고자 하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해주는지 여부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루트는 대학원 혹은 학부로 유학을 가신 다음에 현지에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한 루트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네이버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사를 받고 이제 현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잡을 찾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비자의 경우에는 F1 학생 비자를 받은 다음에 중간에 H1B 노동 비자로 전환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그럼 먼저 이런 비자 측면에서 한번 장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루트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비자 측면에서의 안정성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유학생의 경우에는 OP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가지고 졸업 후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가 주어지는 건데요. 또 스템 전공, 스템이라 하면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공대나 과학 쪽이죠. 이런 전공을 하셨으면은 요 12개월 이후에 2년간 추가 연장이 돼요. 그래서 총 3년간 OPT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H1B라는 게 추첨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운이 좀 안 따라주면은 지원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OPT 기간 3년을 활용하면서 H1B에도 이렇게 몇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후에 취직이 되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을 해준다면 또 바로 영주권을 지원을 함으로써 만약에 H1B가 잘 안 돼도 영주권이 먼저 나오는 이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또 대학원을 가시게 되면은 석사 이상 학위의 경우에는 이 H1B 추첨에서 또 유리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H1B 추첨을 하는 데 있어서 석사 이상의 지원자들을 모아서 먼저 한번 추첨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풀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추첨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2번 있는 거죠. 그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저도 이제 석사를 같이 한 친구들을 돌아보면은 H1B가 정말 많은 경우에 한 번에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의 안정성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유학생 기간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그 다음에 영어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뭐 실력을 늘리고 이런 기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있죠. 학교 내에서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발생을 해도 그 여파가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교내에서의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문화적인 부분도 습득을 하고 더불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도 실력을 좀 늘리고, 그리고 학교에서 쌓아놓은 지인 네트워크가 또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루트의 대표적인 단점은 역시 비용이 되겠죠. 이 유학 기간 동안에 체재비나 그 학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직장을 다니고 계셨다면은 기존에 벌었던 연봉만큼의 기회비용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만큼의 비용 투자가 정말 가치가 있을지는 좀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루트는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오는 경우입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해외 지사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미국으로 옮겨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 비자는 L1B가 되겠고요. 아까 첫 번째 루트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은 바로 됐는데 H1B 추첨이 안 돼서 뭐 캐나다 밴쿠버나 유럽 쪽 오피스에서 1년 먼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재원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글로벌 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트랜스퍼해서 오시는 경우도 이 비자를 활용하는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이 루트의 경우 장점은 이제 비자가 추첨이 아니라는 점이 일단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L1의 경우 이제 배우자도 노동 허가가 나온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L1B 같은 경우는 스폰서 회사랑 딱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자 자체로는 이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회사로 옮기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H1B를 다시 거쳐야 되는데,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H1B 지원은 4월에 마감이 되고 이제 추첨이 통과한다고 해도 그 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10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이직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L1B 상태에서 이제 회사가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고 영주권까지 취득을 한다면 신분적으로 좀 더 안정될 수가 있는데, 또 모든 회사가 L1B한테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넘어오시기 전에 먼저 확인을 좀 충분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쳐가는 세 가지 루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덧붙여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세 가지 정도 되겠는데, 링크드인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영문 이력서를 작성해 놓는 것, 그 다음에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링크드인 프로필을 관리하는 부분이랑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링크드인은 뭐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현지에 오시면 취업이나 이직 시에 대표적으로 활용이 되곤 합니다. 경력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영문으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력서도 영문으로 준비를 하셔서 역시 링크드인에 같이 올려놓고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셨으면 링크드인에 있는 미국 기업 잡 포스팅에 좀 하나둘씩 지원을 해보세요. 이력서를 잘 작성하시고 뭐 운도 조금 따라주고 하면은 이제 폰 인터뷰가 조금 잡힐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서 이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좀 살짝 맛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또 하나는 알고리즘 테스트를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제 채널에 있는 라이브 코딩 영상들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서나 뭐 기본 강의들을 좀 보시고 온라인 저치 사이트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되겠죠. 결국에는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거에 가장 마지막 관문은 온사이트 인터뷰를 통과하는 것인데, 이거를 위해서는 알고리즘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작을 하시면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대표적인 루트 3가지와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법률적인 조언이 아님을 밝히고요. 커리어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직접 자료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